안녕하세요. 4월 23일 괜찮은 종목들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5월 초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 차트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5월 달에도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만의 매매 계획을 가지시고 손절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 가차없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함을 지니셔야 계좌를 지키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상장한 이후에 하락형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때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보라색 화살표 캔들이 뜬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주가가 아래로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상승 크게 보여줬고 그 이후에 다시 급하게 눌렸다가 급하게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매물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해소를 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이전 저항 때의 새로운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차트 흐름과 거래량 흐름이 괜찮고 아직 시세 분출과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이탈했다는 느낌이 딱히 없습니다. 보라색깔 화살표가 여러 번 떴었고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이제 주가 흐름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3월 15일 월요일 주에서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뜬 이후에 주가가 차근차근 밀려주고 있지만 이 3월 15일 주에 중심값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강세 패턴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장기 이동평균선을 맞고 눌리고 있는 상태이며 주가의 흐름은 상방으로 어느 정도 자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매물대를 돌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1,5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 줄 것으로 보이고 1,500원 라인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을 경우에 추가 상승이 더 크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1,9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MBT입니다. MBT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저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잘 건드리지 않는데 신규 상장한 이후에 벌써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 4번이나 등장을 해줬고 최근에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선 이동평균선에 차츰차츰 잘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 캔들이 중요한데 4월 21일 캔들에 보라색깔 화살표가 뜨면서 이 이전에 존재하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크게 해소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첫날을 제외한 가장 큰 거래량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을 조금 해소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현재 5일선을 잘 지지하고 있고 4월 21일 종가 캔들 가격을 잘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앞지르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37,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전 저항대를 지금 오늘 종가로서 이번 주 종가로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좀 해소해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 라인을 잘 지지해주고 또는 27,000원 정도 라인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준다면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제가 이때부터 크게 관심을 가졌었던 종목인데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쭉 눌려서 코로나 때 아주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을 알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제 시작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전 저항대까지 제대로 가지 못했고 직전 고점인 32,000원 라인을 크게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37,000원에 지금 종가로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전 저항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7,000원 라인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후 저항대인 4만원까지 1차로 돌파를 시도하고 잠깐 눌렸다가 그 이후에 43,000원, 45,000원 정도까지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을 놓고 수요와 공급이 싸우다가 이때 기준으로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선 이후에 여기에서 다시 발디딤을 하고 올라타서 볼린저 밴드의 폭도 넓혀주는 모습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전 매물대를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 검은 색깔 화살표를 동반하면서 올라탔죠. 그 이후에 장기 이동평균선의 주봉상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모습만 보여줘도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요즘 은행주,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때 역대급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지선 밑으로 쭉 눌렸다가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특정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21선 이동평균선에서 검은 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하였고 이전 저항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 이전 저항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가 9,300원인데 21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가가 잘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9,900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9,900원 라인을 큰 거래량으로 돌파를 한다면 곧바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셔도 지지를 아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평균 거래량이 증가를 함과 동시에 이때 이제 새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전 매물대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매물대 위에 올라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아직 좁아 있는 상태로 조만간 주가의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서 결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목 흐름인데요.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최근에 4월 7일 캔들의 중심값 이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계속해서 이전 저항대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가격을 크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때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도 비슷해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에 제대로 된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매물대를 세게 돌파를 했고 주가는 이미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추세는 상방으로 틀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매물대 위에 올라와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큰 상승을 조만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창솔루션입니다. 저는 동전주를 잘 원래 선호하지를 않는데 대창솔루션은 거래량 흐름이 어느 정도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금 100%인 종목이라는 것도 크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저점에서 계속해서 역배열의 추세에 있다가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매물대를 이전 매물대 저항들을 계속해서 해소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이후에 주가는 점점
정배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전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유입시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넣지 마시고 적당히 소량으로만 용돈벌이하는 수준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매물대 위에 올라타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은 조만간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 매물대 위에 올라타 주면서 주가 방향을 상방으로 확실하게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거래량 흐름이 꽤나 깔끔한 편입니다. 2019년부터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큰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에 큰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한번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캔들의 박스권을 꾸준히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보라색깔 화살표를 연일 등장을 시키면서 이전 저항대의 매물을 해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저점을 바로바로 높여주면서 21선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정도 안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위에 올라타 있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보시면 지지를 아주 잘 해주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매집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상단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점점 상방으로 고개를 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만간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또한 최근에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로 이전 저항대를 한번 찔러주고 악성 매물을 해소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 범위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라인을 저가로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주가가 오늘 캔들 특히 4월 23일 금요일 캔들은 이전 일주일 정도의 거래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또한 들어왔고 이때 4월 초 캔들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해소해주는 모습입니다. 윗꼬리로서. 크게 봐도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고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하고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만 조만간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은 상장 이후에 이렇게 급하락 후에 어느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때 거래량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최근에 가장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은 제 말씀드리는 U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2월 18일 캔들 기준으로 거래량을 한번 넣어준 다음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동전주의지만 추세가 좋고 거래량 흐름이 깔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주는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매물대에 갇혀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를 받으면 그냥 매도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긴 하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계속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찔러주는 모습을 이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2015년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고 2020년 2월달 캔들에 보라색깔 화살표가 뜨면서 이전에 물린 매물들을 많이 해소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건 길게 봤을 때 좀 좋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흥입니다. 영흥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시면 2018년에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이라던가 거래량 흐름으로 보았을 때 종목이 이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유입됐었던 2017년 4월 5월 정도를 보시면 이때쯤에
이 시가가,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가가 지금의 저항대가 된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2019년 2월달 그때의 시가도 지금의 저항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이후에 지지했던 라인에서 코로나 이후 큰 거래량을 올려 보내주면서 이전 매물들을 해소를 해주고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미세하게 낮아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 방향이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현재 매물대 위에 잘 놓여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찔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종목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봉상으로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지했다가 상승했다가 지지했다가 이 지지하는 라인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승했다가 조금 밑으로 눌려줬다가 지금 올라와서 여기에서 갭을 띄우고 상승한 이후에 그 전날 캔들의 종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윗골이 달린 거래량 실린 캔들로서 이전 매물을 계속해서 해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캔들은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조만간 1300원, 1300원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370원, 15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일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챙기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종목을 좀 빠르게 리뷰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또 못한 것 같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매매 계획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많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